강의를 할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제가 주제를 선정할 때가 되게 많은데, 지난번에는 감사하게도, 안현은 사장님이 멘트 중에 소스를 주셨어요. 우리 열정적인 안현은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청춘세포예요. 얼마나 있을까요? 가죠. 자, 청춘세포가 내 몸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이 청춘세포가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어떤 게 청춘세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지네요. 자, 39이라고 요새 한참 이슈인 드라마가 있어요. 그 39의 미혼 여성 3명이서 우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이 중에 친구 중 하나가 췌장암에 걸리면서 그 췌장암을 삶을 마감하는 준비 과정을 그린 되게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근데 사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드라마의 어떤 주제를 만들 때는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서 찬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걸린 병이 39의 굉장히 젊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걸린 병이 췌장암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슈들을 찾아보면 요새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젊은 여성 사이에서 치사율이 90%, 침묵의 살인자 췌장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보면 절망의 암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보통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 여성 사이에서 췌장 환자가 되게 많이 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고 해요. 거의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고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는 왜 저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췌장암에 많이 걸렸는지를 알아내는 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는 거죠. 특히 55세 미만의 젊은 여성, 15에서 34세 젊은 여성한테 불규칙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되게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볼 건 암이 왜 생길까 정도? 우리가 암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안현주 사장님 지난번에 스피치 할 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좀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딱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청춘세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청춘세포가 뭐냐면 저 세포에 빨간색 길이로 된 게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길이가 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화가 지연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세포를 보면 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요. 자,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이고 몸도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텔로미어 청춘세포예요. 자, 그 나쁜 의미의 청춘세포를 보면 텔로미어의 그 증식 염색체가 무한대 증식되고 스스로 녹아내리는 걸 스탑하고 일명 무한 청춘세포라고 한대요. 되게 무한대로 사는데 1400년 이상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격을 받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고 세포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무엇이냐면 네, 암세포예요, 사장님. 암세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럼 암세포가 뭐야? 라고 보면 자,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가 조절 기능에서 죽거나 수명이 닿으면 스스로 사멸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죽어야 되는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면서 우리 몸속 안에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포가 사멸돼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몸 상태로 있다가 내가 이 세포를 암으로 만들 만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 종양처럼 막 번식을 해서 얘를 떼내서 악성이냐 아니면 양성이냐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암세포는 갖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악성을 만드냐 아니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걸 암세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암세포를 갖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되게 단순해요. 운동을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균형을 잘 맞추시면 돼요. 자, 운동은 뭐예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수면은요, 최소 7시간을 자야 해요. 어떤 의사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낮 시간 동안에는
해독작용이나 세포들이 일을 하지만 밤 시간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의사가 내가 자는 동안에는 암세포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7시간 이상을 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운동 잘하고 수면 잘했어. 잘해야 돼. 그 다음 해야 될 건 균형이에요.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이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종양으로 아주 안 좋은 암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몸의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수면도 잘 수 있지만 균형 있는 걸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 혈관 안에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저렇게 종양덩어리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밖이든 혈관 안이든 혈관 밖이든 우리가 저게 증식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먹어야 돼? 무슨 밸런스를 말해야 돼? 나는 잘 먹고 잘 자. 운동도 잘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음식들은요. 항암 효과에 굉장히 좋다라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물론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지만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토마토나 양배추나 블루베리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옛날과 같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다 100%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 음식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항암 효과. 항암 효과라면 뭐냐? 암이 만들어질 수, 증식되는 거를 막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항산화 효과는 뭐냐? 암이 만들어지는 생활 환경을 줄여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에서부터 얻고 싶어 하는 거는 항암 효과랑 항산화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죠. 자, 항산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산화를 억제한다는 건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노화하는 거를 그러니까 세포의 산화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쭉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제가.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세포 산화를 막는 방법이며 이러한 세포 산화 억제하는 것이 황산화라고 되어 있어요. 인체에는 활성산소를 바꿔주는 효소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를 막아낼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항산화물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강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효소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효소가 굉장히 적어들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은 효소는 꼭 드셨으면 하고 한국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장해서 보면 그럼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C가 대명사가 돼 있는데 수소가 항산화 효과의 176배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수분만 통과하고 지방은 통과할 수 없지만 수소는 지방까지 통과하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까지 도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해 활성산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해요. 얘가 직접적으로 DNA를 파괴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원흉이 되는데 이게 활성산소를 잘 막아내면 질병의 90%를 예방할 수 있고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게 뭐다? 황산화. 그 중에 뭐다? 네, 지방까지 통과하고 세포 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소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면 색깔이 있는 과일, 채소, 컬러풀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C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뭐다? 네, 수소라는 이야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를 보면 효소와 세포가 다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활성산소는 그때는 많지 않아요. 1, 20대는 그래서 뭘 해도 효소가 저렇게 많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돌도 씹어도 소화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를 기점으로 모든 사람은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포가 굉장히 격하게 만들어내는 개체수가 적어지게 되고 효소가 적어지고 활성산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 그래프에서 가장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데가 언제예요? 네, 3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40대부터는 약 없이는 내가 버티길 수 없다더라는 게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게 몸의 그래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황산화 기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에센셜 멀티비타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무조건 되게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착색료, 합성 함유, 감미료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예요. 왜 중요하냐? 이거 하버드의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를 보면 위에 삼각형, 아래에 있는 건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운동 나왔죠? 체중 조절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 돼요. 위에 올라갈수록 적게 먹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왼쪽에 보시면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를 꼭 같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사실.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가 더 이상 음식에서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센셜 멀티비타민이 먹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패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데 이게 기본 오브 기본이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 한 11 권장량이 다 넘어가 있어요. 비타민 D하고 칼슘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E, 비타민 C, 아연, 셀레늄까지 아까 말한 황산화가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빠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게 뭐다? 예, 에센셜 멀티비타민이에요. 이름에 에센셜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멀티비타민하고 같이 들어있는 게 뭐였죠? 비타민 D예요. 이것도 되게 슬픈 거예요. 햇빛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으니 병이 생겼고 우리가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한국인의 여성이 지금 95.9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이 비타민 D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 보면은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뼈 성장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면역 상승과 자가 면역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수지장 세포를 얘기했어요. 수지장 세포가 뭐냐면 가장 보초병으로서 외부의 바이러스부터 침입을 받을 때 얘네가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지장 세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비타민 면역력이 높은 아이들이 해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공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지장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비타민 D가 적으면 암세포를 증식 억제 사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장암의 발병률이 4.6%씩 저하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전립선암 발생이 3년에서 5년이 지연된다라고 해요. 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저하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30, 40대 남성,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뭘 드셔야 되죠? 비타민 D도 기본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유산균이에요. 시크릿 유산균은 사실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안 와, 이제 택배. 네, 택배, 네.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장님들도 유산균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유산균을 많이 먹어보는데 제가 이 시크릿 유산균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막내 한 2, 3살 때 키울 때 제가 먹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실 유산균에 대한 효과가 되게 다이렉트로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 감기를. 그러면 유해균하고 유익균을 죽이죠. 그러면 설사를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내릴 때 그에 합당한 약을 내리는데 그래도 설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똑같은 유산균을 제가 3가지를 다 먹여봤어요. 근데 시크릿처럼 변이 바로 변하거나 설사가 멈춘 기능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가격대가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됐던 게 바로 신바이오틱스예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왜 중요해? 다 아시죠?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으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다 인지하고 계세요.
장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 안에서 융털 사이에 이런 모형이 나올 때 저 오른쪽에 융털 사이에 음식이 분해가 돼서 얘가 영양분으로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과 췌장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저 사이에 음식에 유해균이 많으면 영양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분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에센셜 비타민이랑 비타민 D, 그다음에 유산균은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커버리 하이드로 FX예요. 리커버리 하이드로 X는 마그네슘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제품을 보시면 왼쪽에 특허 성분이 들어있고 오른편에 보시면 하이드로 FX는 가 들어있는 리커버리는 분자 수소를 생산한 것으로 테스트 통과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수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문제로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소, 그게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활성산소는요,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주변 세포의 전자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수소를 집어넣어줘서 이 아이를 쌍을 만들어줘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거예요. 저 우스갯소리로 하면 인위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수소, 마그네슘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마그네슘으로 알려있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소가 좋은 건 알아. 마그네슘은요. 마그네슘도 굉장히 암세포에 중요합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농도가 낮으면 3일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혈중에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리커버리 하이드로 FX를 드시면 수소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도 있지만 안에서 마그네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줄어들 뿐더러 환자 만들어주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기능성의 약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세 가지는 필수지만 지금부터 약간 기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뭘 드셔야 돼요? A부스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칼슘제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얘는 숨은 기능이 더 많은 애예요.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이 있고 마시멜로 뿌리가 있고 히말라야산 크리스탈 소금이 있고 레몬이 있고 뭐가 있죠? 회양혈마씨가 있어요.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은 칼슘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지만 이 나머지 네 가지 오일에서는 특이하게 뭐가 있냐? pH 농도를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7점대로 맞춰주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마시멜로 뿌리하고 회양열매씨는요. 웬만한 영양제에서 쓰지 않는 원료예요. 굉장히 독특한 원료를 갖고 있죠. 자, 여기서 다 아시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레몬이 pH 2.5밖에 없는데 어떻게 산화 중성화를 시켜요? pH 반에서 7점대로 맞춰줘야 할 수 있는데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위액과 반응해서 대장으로 나갈 때 마지막에 산도가 있는 애를 2.5가 pH 2.5밖에 안 되는 레몬이 잡아준다고 해요. 이 레몬이 시지만 산성화된 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음식이 나갈 때까지 도와준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똑똑한 분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7점대로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웬만한 음식들은 다 제가 산도가 높다고 했어요. 산도가 높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위액과 만나면 산도가 높여지기 때문에 7점대를 유지하려면 A부스터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인 식단이 한국적이라면 내가 혹시 갱년기라면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상성화된 식단은 어떻게 체인지 하실 거예요? 자, 한국 음식은 젓갈, 김치, 맥주가 많아요. 맥주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젓갈, 김치 같은 경우는 치즈나 다른 외국의 음식보다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보다 A부스터가 산도를 낮춰주는 음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산성화된 몸이 주는 결과는 뭐예요? 암은 잘 살고 나는 잘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산도가 높은 환경은 암이 굉장히 잘 살 수밖에 없고요. 산도가 높은 놈은 부식부식거리는 그 느낌, 몸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요. 또 하나, 활성산소가 살기 힘든 환경은 알카리화예요. 이 알카리와 리커버리가 직접적으로 싸운다면 얘가 알카리화 환경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둘이 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성화된 몸에서 모든 신체 기관이 힘들어요. 노화가 돼서 내가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몸이 먹은 음식들이 산도가 높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췌장이나 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화된 몸을 돕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슘이 기본적으로 채워주지만 나머지는 이게 알칼리화 시켜주는 개념으로 꼭 드셨으면 하는 식품 중에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A부스터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린캡스예요. 10가지의 황산화 영양소가 들어져 있죠. CCOF 미국에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걸 받았어요. 단 우리나라에서는 캡슐 때문에 이 인증을 못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캡슐 하나 때문에. 근데 완벽하게 안에 있는 거는 황산화 완전 유기농 제품이에요. 자, 어렵게 장을 봐도 금방 상해버리고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 번거로워요. 세척을 해도 세척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영양소가 파괴가 많이 돼요. 그러면 내 삶에 맞는 방식의 건강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캡스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우스개로 이렇게 식빵 안에 꽂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게 야채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시면 기능성 식품으로 알칼리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게 이 6가지예요. 여기는 정말 저는 뺄 거 없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3개는 환경 때문에 드셔야 되고요. 밑에 3개는 환경에 의해서 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셔요. 이 6가지가 완벽하게 되시면 자, 뭘 드셔도 완벽하세요. 아이테인하고 오메가3를 들어서 혈관 문제에서도 완벽하고요. 혈관에 눈까지도 가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좋고요. 이뮤닉스의 건강을 드셔도 다 시너지가 나고요. 더 이상 뭘 물음표 있는 어떤 약을 드셔도 좋을 수밖에 없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라바시로 암을 할 수 있는 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을 고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장님들. 어떤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기본기를 기르는 힘이에요. 내가 암세포를 갖고 있는 거를 나쁜 암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똑같은 청춘세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기본기가 돼 있다면 그 청춘세포가 나를 젊어 보이게 하는 청춘세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를 질병으로 암으로 가질 수 있는 청춘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파 보면은 정말 제가 체감했던 게 뭐냐면 3일 이상 못 버틴기더라고요. 뭐냐면 3일까지는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도 버틴길 수 있는데 3일부터는 약을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입맛이 떨어지니까 버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사람이 병에 걸리면 진짜 잘 먹고 기본적으로 근육도 많아야 되고 잘 버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하실 수 있는 건 그 버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관건으로 자리 잡으실 거예요. 자, 오늘 암세포에 대해서 청춘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회사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파람의 신개념, 자연주는 미네랄로 시작을 했어요. 되게 놀랬죠. 1조 회사가 네트워크화 돼서 뭐가 됐어요? 다른 가격을 체험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10만 원에 사고 누군가는 3만 900원에 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건강식품계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알칼리화 개념을 시켰어요. 사장님들 건강식품을 항상 잘 살펴보시면 알칼리화 개념을 가진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냥 네이버에 알칼리화, 몸의 알칼리화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검색어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한 건 똑같은 의미인데 황산화라고 하면 어때요?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퀄 개념이에요. 이퀄 개념인데 대부분 영양식품에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크릿 회사가 굉장히 독보적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죠? 네, 10주년이 됐고요. 다시 한번 날아오르자는 의미에서 리플라이가 됐어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10주년 4월 15일 투게더 함께 비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죠. 자, 오늘 라이프 바이 시크릿에 대해서 암세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지켜내줄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알면 알수록 놀라울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비상할 4월 15일 날 함께해서 10주년에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